좋아요, 구독! 참 그래서 방송 전에 이게 제가 한 10시 좀 넘어서 10시 반쯤 경에 항상 이제 대본을 드리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좀 당황스럽긴 하는데 매수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네. 이게 왜 이거 괜찮게 봤냐면 차트 상황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깨져 있다가 바닥에서 돌려 세우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망쳐놨어요. 상황이 갑자기 망쳐놨어요. 이게 내일이나 뭐 모레 가지고 반등 포인트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이거 분위기 제가 볼 때 지금 별로예요. 그래서 우선 이슈는 리튬 브로마이드 이슈 있고요. 그다음에 제올라이트 방사능 해독제 이슈 있고요. 그다음에 이산화망가에서 테슬라 페라이트 채택 이슈가 좀 있긴 한데 우선은 지금 사지 마세요. 상황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오늘 갖고 나왔지만 이상현상이 있어서 패스하도록 할 테니까 내일 또 다시 좋은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다소 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슈팅 종목들이 속속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종목 특별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세 종목 볼게요. 조일부터 해서 SP까지 좀 살펴볼 건데 유바이오까지 볼게요. 자, 우선은 조일 알미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랑 영국 쪽에서 좀 이슈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산 금속에 제재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거기에 맞춰서 조일 알미늄이 오늘 시가로 붕 뜨면서 출발했고요. 그리고 시가 대비해서 몇 퍼센트인가요? 한 5% 이상 좀 수익이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도 시가 대비해서 플러스권입니다. 잘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는데 이게 저도 이제 아침마다 종목을 선택하고 이제 일요일 저녁마다 종목을 쫙 살펴본단 말이에요. 근데요, 주봉으로 볼게요.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가 최근 추세에서 보면요, 많이 올랐다가 내려온 다음에 이제서 살짝 올려쳤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이제서야 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완전 초입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상승이 혹여나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고점 영역 형성되어 있는 게 여기랑 여기 두 라인이잖아요. 근데 이 라인 자체에서의 하단 자리가 한 2,700원대, 800원대 자리가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 하단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보자면 2,700원대, 800원대 이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 구간대까지는 별다른 문제 없이 얘가 상승을 줄 수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오늘 좀 봐뒀는데 금요일이어서 일단은 오늘도 상승은 좀 나와줬습니다. 근데 안 꺾여요. 시가 밑으로 안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상승 가능성이 우선 좀 열려 있다. 혹여나 우선 뭐 항상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3% 이상 수익 나면 파는 건데 차트 대응하시고 이 종목은 갈 것 같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더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네, 저는 작게 보면 구리고요. 넓게 보면 사실상 원자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 또 올라가는 게 몇몇 구리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현재 구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 철저하게 전선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인데요. 단순하게 이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것저것 자료를 살펴보고 조금 찾아와서 준비를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구리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시점은 명확한 듯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요. 경제 상황이 지금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각각 지역에서 공장에 대한 새로운 건립, 설립 이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요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기존 화석 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1인당 구리 수요가 1994년 기준 2톤이었는데 이게 2022년에는 3.2톤, 약 60%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후부터 2035년까지는 13년 만에 대략 7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전기차 또한 이 구리에 대한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구리에 대한 수요가 차 한 대당 평균적으로 22kg 정도가 들어가는데 전기차는 거기에 거의 4배입니다. 83kg.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우리가 사치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내연기관이 결국에는 없어지게 될 거니까 전부 다 필수제의 성격을 띱니다.
필수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구리에 대한 수요를 꾸준히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한 가지 변수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 공급의 측면에서도 지금 살펴보면 제한적입니다. 구리 광산, 예산 같은 경우 미국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 계속 감소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민간 기업 같은 경우 신규로 개발하려고 하는 건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개발 그리고 가동이 되는 데까지 대략 15년 정도의 사이클이 걸리는데 이게 지금 없는 거예요. 구리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시장 자체가 지금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수요는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구리 가격은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당연히 맞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대략 2035년까지 구리에 대한 수급 불균형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후 구리 가격의 상승, 넓게 보면은 산업용 금속류에 속하는 구리, 니켈, 납, 아이언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가격 인상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도 역시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구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전해주셨는데 그럼 구리와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 조금 더 집중할까요? 네, 이구 산업입니다. 이구 산업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흐름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거는 설명이 조금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구 산업 같은 경우에 연봉을 한번 보게 되면은 올해가 우선은 매우 크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점은 지난해였습니다. 이거 일봉을 보게 되면은 지난해 8월 3일에 7,440원이었는데요. 1차적으로 구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전선에 대한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이슈와 테마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거래량까지 실립니다. 남아있는 건 지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해 8월 3일에 기록한 7,440원. 신고가가 나온다는 것은 시장이 좋은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종목에 속한 테마 또한 강합니다. 지금 이구 산업은 제 개인적으로는 결국 신고가를 경신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고 보입니다. 그것도 단기간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 거의 7,000원 수준까지 갔다가 약간의 밀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시세가 이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구 산업을 여러분들이 한번 매수해 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우선 8월 3일에 기록한 7,440원보다 약간 더 높은 7,500원입니다. 이후로 더 높은 주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제가 느꼈을 때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많은 기업들이 신고가를 기록한 당일 주가가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는 약간 위에 있는 7,500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5,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세방전지부터 좀 살펴볼 텐데 BMW 그룹이 지난해 약 6조 5천억 원이 넘는 한국협력업체 부품을 구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협력사 중에 하나인 세방전지도 오늘 장에서 주가 상승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장 후반에 탄력이 강화가 되면서 8% 넘는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택을 살펴볼 텐데 원택의 주력 모델인 피부 미용 장비 올리지오의 진출국 확대 전망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이 같은 분석들의 힘을 받으면서 오늘 장에서도 주가 상승을 보였고요. 2% 넘는 상승 마감을 기록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콜레라 확산으로 인해서 백신 부족이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유바이오로직스가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주가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콜레라 백신을 공급하는 유일한 업체라고 하죠. 이 같은 소식에 힘을 받으면서 15% 넘는 시세 보여주면서 종가 형성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죠. 국제 유가가 급등할 것이란 전망에 정유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장에서도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석유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갭 상승 출발 이후에도 장중에 굉장한 시세를 뿜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는 16%가 넘는 상승 마감을 기록해줬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구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선주들의
주가도 덩달아 좀 들썩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구리가 AI를 비롯해서 전기차, 전력선비 산업에서 수요가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구리값도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죠.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자,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네.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어떤 종목을 먼저 짚어볼까요? 저는 세방전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방전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세방전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저 PBR 관련주로 묶여서 5월 발표될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맞죠? 일정 매매 기법을 적용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하스탁5 가져오면서 성향에 맞는 어떤 그 투자자들이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직장인도 있고요, 자영업자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전업 투자자도 있는데 성향에 맞게 제가 딱 맞는 기법을 적용해서 가격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업 투자자나 실시간 대응 가능하신 분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고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실시간 대응이 힘드신 분들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차트 분석을 도와드리자면 거래 대금이 이때 들어오면서 기준봉이 하나 생깁니다. 기준봉이 생겼는데 이 기준봉의 종가를 훼손하진 않고 장기 이평선 이탈하지 않은 채 잘 가고 있다가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수익 리뷰도 할 건데 HD 현대일렉트릭이나 재룡전기나 뭐 풍산과 같은 종목 똑같은 특성인데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높잖아요. 되게 높고 뭐 매물대를 소화하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높은 자리인데 지금 들어가면은 물릴 것만 같습니다. 그럼 공포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자리에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95,000원 단기 고점 찍고 94,700원 내려오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일 바로 시가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장대 양봉 이후에 충분히 풍산과 같은 차트처럼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내일 바로 들어가도 되는 차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시가에 들어가는 게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격적으로 9만 원 이하, 9만 원 이하로 내려올 때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시고 최종 목표가는 10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세방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만큼 한번 전략을 짜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오늘의 이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 굉장한 시세를 좀 뿜어내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정유주들 지금도 늦지 않았던 걸까요? 네, 한국석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가 관련주는 국제유가가 올라야 유가 관련주에 수급이 들어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간다, 뭐 130달러를 간다라고 하지만 쉽게 예단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스윙 관점에서 국제유가가 130달러 갈 거야 하고 들어가는 것은 비합리적인 매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유바이오로직스 제가 전략 세워드렸죠. 짧게 치고 빠지는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4월 15일이죠. 최고가 2550원 장중에 찍고 종가는 18,830원 마감했습니다. 윗꼬리가 거래 대금이 실린 채 나와서 조금 불안하신 분들 계실 건데 앞에 물량을 받아먹는 윗꼬리라 보시면 되고 나쁜 윗꼬리는 아닙니다. 양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내일은 전선 관련주의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원전선, 가온전선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시세를 줬잖아요. 한 차례 쉬어갑니다. 그래서 내일 들어가지 마시고요. 내일 모레 들어가지 마시고 3거래를 이따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마 그런 패턴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도지를 종가 부근에서 2개 정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2거래일 있다가 들어가시면 되는데 가격적으로 제가 예측해 보자면 18,000원, 19,000원 사이인데 19,000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19,000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올 때 21,5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석유는 다음 날 급하게 쫓아가기보다는 3거래일 정도는 좀 여유를 갖고 주가 흐름을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만나볼 텐데요. 마지막 종목은 KBI 메탈인데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상한가 마감을 보이면 그 다음 거래일에서의 대응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KBI 메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리 가격이 오르면서 전선 관련주도 오르고 있고 또 이구 산업이라든지 대창 기존의 구리 섹터에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급이 분산되고 있는 장세에서 대장주 하나, 상한가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KBI 메탈을 공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는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가 앞에 매집봉 하나 보이고 상한가를 쳤는데 우리가 상한가를 쳤을 때 봐야 되는 부분은 분봉을 우선 확인해야 됩니다. 분봉을 보는데 제일 좋은 부분은 강하게 닫히는 게 좋습니다만 여러분들 지금 확인하실 수 있죠. 10시에서 11시 사이 1시간 동안 풀었다 닫았다 하는 장세가 지속됐습니다. 자, 내일 갭이 10% 이상 뜰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5% 이하로 갭이 뜨는데 시가총액이 전일 기준으로 557억.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컨트롤하기 좋은 종목입니다. 내일 만약에 시가 갭이 10% 이상 뜬다면 바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 가온전선, 대원전선에 돈이 몰립니다. 자, 그러면 이 개인 투자자의 수급이 KBI 메탈에도 몰리고 가온전선, 대원전선에도 몰리는데 일단은 지금 대원전선이 단기가에 풀리고 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많이 몰릴 겁니다. 그래서 KBI 메탈이 갭이 10% 이상으로 뜨면은 갭 떴다가 음봉으로 분봉상 5분에서 10분 정도 눌리는 구간이 분명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1분봉상으로 V자 패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시가 매매를 하고 싶다, 짧게 치고 나오는 시가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원전선이나 가온전선 매매하셔야 되고요. 나는 안전하게 눌림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V자 패턴 노리신 다음에 KBI 메탈 공략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조선업 상승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주가 움직였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들려온 수주 소식과 함께 신조선가의 꾸준한 상승, 건조 물량 확대 등으로 국내 주요 조선사들은 지난해 4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여기에 최근 미국이 중국 조선업을 제재하면서 국내 조선업의 반사이익 기대감이 형성되고 북미 함정 건조 수주 가능성까지 더해지며 기대감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선업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한화엔진이고요. 그리고 한화오션이 있습니다. 한화엔진 8%대, 한화오션 4%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조선업 테마와 관련된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한화엔진입니다. 오늘 8.84%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종목의 앞으로의 매매 전략 이영석 전문가의 신호등 색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매수 시그널을 주셨습니다. 한화엔진 한번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조선주를 가져왔어요. 근데 지금 평상시 수급대로라고 하면은 뭐 반도체나 혹은 유리기판이나 혹은 어떤 그 에너지주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게 혹은 그런 것들을 좀 원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일단은 이 조선주 쪽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자, 왜 이것을 가지고 왔냐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변동성이 많은 시장에서 있다 보니까 굉장히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급은 들어왔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단 이쪽 관련주들 보시면 굉장히 기간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 빠르게 수익 내고 싶어 해서 테마주들을 많이 테마주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뭐 좀 빨리 움직이는 관련주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적이 나오는 관련주들을 하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좀 마음의 안정도 있을 수 있고 좀 끌고 갈 수 있는 매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선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수주 및 실적 기대감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국내주 3사의 가스선, LN선이죠. LN선의 글로벌 발주세는 일단은 견조합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왜 빠졌냐? 조선주가 그렇게 좋다면서 왜 빠졌냐? 그거는 바로 규모가 일단은 좀 감산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미 선 조정을 받았고요. 하지만 이게
그것만으로 하신다,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선가, 가격은 상승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배의 수주 자체는 조금은 줄었는데 배 자체의 팔려는 가격은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일단은 수익의 질이 좀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반등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반등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수주의 규모,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많이 수주를 하는 게 좋았지만 이제는 정말 좋은 알짜배기만 일단 수주를 받고 거기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지금 이익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업계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주 규모보다는 이제는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수익의 질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우리나라가 또 LNG선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 규제가 좀 강화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조선 사이클은 이제 슈퍼 사이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선업에 대해서 슈퍼 사이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관심을 덜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 조선업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가격은 많이 올라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업종이 저는 조선업계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미중 갈등에 따른 그런 반사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국가적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미국 내에서 해야 되는 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것을 뭐 중국에도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 조선의 어떤 그 기술을 통해 가지고 미군의 어떤 그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해군력 증진의 필요성이 미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은요, 미국 쪽은 국내 함정 건조 역량이 부족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가 그것을 대신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죠. 바이오 쪽도 미국 쪽을 제외를 하고 우리나라 쪽으로 생물보호법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은 조선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 조선업계의 슈퍼사이클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산업에 대한 섹터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종목에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편하게 종목들을 초이스할 수 있고 그리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 보면은 이제 미국의 국내 함정 건조용이 주목되는데 이제 미국의 함정 MRO 사업 중심으로 그러니까 MRO가 뭐냐면요. 대신 가서 건설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수의 함정 프로젝트 수주 기대감도 있고 국내 조선의 특수선 건조 및 이거는 뭐 함정 있죠. 그 항공모함 그다음에 잠수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 기술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섹터 기술이 좀 길었는데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조선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시간을 좀 길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민국 방산 생태학정에 한국 조선소가 씩 웃고 있잖아요. 씩 웃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주가가 오르겠죠. 자, 하나 엔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예전에 HSD 엔진인데요. 하나가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하고 유상증자 다 끝낸 상황이고요. 그래서 엔진 관련한 회사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매출액이나 신규 수주나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4분기 말, 즉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하나 엔진은 그 수주가 지금 24년 말 봤을 때 1조 2천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물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기별 수주는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엔진 비중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제 해군력 관련해서 이제 호주나 이런 쪽에서도 지금 그것을 뭐 입찰을 하고 있는데 하나 엔진도 아마 거기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엔진 지금 주가를 보시면요. 이게 작년에 왜 빠졌냐면 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 수주에 대한 감소에 대한 부분 우려가 진행되면서 빠졌는데 최근에는 다시 이 가격 자체가 반등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환율도 솔직히 지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업종에 대해서는
좋은 상황. 그래서 오늘 강한 상승을 보이는데 지금 거래량이 보시면 계속해서 한 번씩 계속 이런 강한 그 매집의 보응이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특히 요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컵앤핸드 패턴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 구간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기서 12,000원까지는 그냥 무리 없이 갈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도 이제 기대가 할 수 있는 종목. 그래서 하나엔진이고요. 지금 보시면요, 연기금이요. 올해 지금 3월 달부터 보시면 거의 한 이틀 정도 빼고는 계속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보세요. 기관과 외국인이 거의 70만 주 정도 양매수가 들어왔다. 이런 종목이면은 내일은 분명 좋은 흐름 보일 수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단기로도 중장기로도 스윙으로도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조선주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조선주 관련해서는 수주 소식도 있고요. 실적 기대감도 있습니다. 거기에 고환율 상황 역시도 조선주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안에서 한화엔진을 먼저 짚어봤습니다. 분기별로 수주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환율 역시 앞서서 짚어드린 것처럼 좋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화엔진은 연기금에서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전까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한화엔진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한화오션입니다. 오늘 4.04%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종목의 매매 전략도 한번 신호등 시그널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역시 매수 의견인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들어와서 그냥 하나 쪽이 들어간 업체는 좀 여러분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니 이런 종목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 쪽을 되게 올해는 좋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하나오션입니다. 자, 하나오션의 제품 라인을 보면요. 상선은 상선 사업부, 그다음에 특수선 뭡니까? 바로 잠수함이죠. 그리고 그 함정도 있고요. 그리고 해양 사업부, 이거는 이제 그 바다 쪽 풍력이나 그리고 이제 부유물 떠다니는 거, 그래서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 쪽 봤을 때 좀 국제적으로 그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데가 이제 하나오션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상선 쪽 보면 시황이나 수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수선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최근에 방산 쪽이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특히 이 부분인데 해외 쪽 미중 전략 경쟁으로 중국 해군력의 급격한 증강 대비하는 미 함정을 건조해야 되는데 일단은 캐파가 부족합니다. 캐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하냐? 바로 국내 업체가 담당할 수 있는 룸이 생겼고요. 그것을 이제 하나 쪽에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대형급 잠수함 경쟁 모델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호위함 같은 건 차기 모델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요. 또 국방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나,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직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해외 쪽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해양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던 대형 유정 개발이니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자,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 엔진과 하나오션의 차트가 지금 비슷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요 상황을 보시면요. 일단 지금 저점을 높여가면서 있고요. 그리고 요 구간을 했을 때 지금 바닥권을 찍고 반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은 당연히 넘을 수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 관련해서의 그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 사모펀드 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최근 일주일 동안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연기금 쪽에서도 오늘 최근 조선 쪽 관련 쪽에서는 많이 비워놨기 때문에 지금 채워놓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빈집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일단 기간 쪽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엔진, 하나오션 이 두 종목 여러분들 조선 관련주로 해서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대급 성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김선윤 전문가께서 저희 장정 관심주 매일매일 5가지를 꼽아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5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원전선, 알루코, 그다음에 하이스틸, 금강철강, 그리고 조일, 알미늄까지 이 5종목 집어주셨는데요. 오늘 시장이 좋아서일까요? 정말 역대급 성적이 나와줬습니다. 5종목이 모두 시가 대비 최대 10%가 넘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물론 상한가 종목까지 탄생했습니다. 우선 장전에 짚어주신 대원전선 오늘 시가 대비 최대 13% 급등 나와줬고요. 조일알미늄 최대 17%, 금강철강은 최대 24%가량 슈팅 보여줬습니다. 또 하이스틸은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소식 추가적으로 전해드리고요. 이 5종목 모두 시가 대비 고가가 두 자릿수 슈팅에 상한가까지 오늘 정말 기대가 큰 방송 시작인데요. 전문가님, 이 중에 어떤 종목을 좀 더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어제 상 들어가셨던 모비데이즈하고 그다음에 하이스틸이랑 금강철강 이렇게 좀 봐드릴까 하는데 오늘 올려드렸던 대부분의 종목들은 철강 관련 주들이었어요. 제가 이제 매일 아침에 올려드리는 그 기사들 있죠. 기사들 보시면 거기에 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올려드렸던 기사 내용이고요. 거기 물론 관련주들은 이제 무료다 보니까 올려드리진 않지만 그냥 누구나 봐도 알아요. 철강 관련주들은. 그래서 철강 관련주 중에서 오늘 앞에 뭐 스틸자 붙었던 애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하이스틸 지금도 차트 보시면은 네, 많이 올라가 있어요. 시가가 지금 오늘 15% 출발하고 지금 현재 거의 5% 상황이거든요. 매도 처리 지금 하셔도 뭐 수익이 한 8% 이상, 9% 이상 나실 거예요. 요 상황인데 상한가 딱 잠겼을 때 제가 아침에 우리 이제 가족분들이랑 라이브 방송 하는데 상한가 잠기자마자 이거 상한가 풀릴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저희는 이제 다 정리하고 나왔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지만 우선은 이 상황상 보면요. 매물벽 자체가 두꺼워지는 라인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이 첫 상승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내일이나 다음 주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칙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뭡니까? 아침에 장전 종목으로 항상 8시 55분에 글로 적어드리잖아요. 5종목을 드리는데 못 가는 종목도 많아요. 네. 근데 올라가면은 어떻게 해요? 기계적으로 수익 실현하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수익 실현하는 거예요. 혼자 하기 힘든 시장인 건 저도 알지만 네, 방에서 어떻게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잘 매도 대응하셔서 꼭 수익 실현하셔야 되고 오늘도 지금 보시면은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주가 상황 좀 확대해 보자면은 네, 많이 수익 중이거든요. 요거 판단 잘 하셔서 잘 빠져나오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보니까 금강철강 같은 경우도 장 출발 자체가 10% 정도 출발했다가 24%까지 올랐어요. 분봉으로 상황 보자면 잠깐 정말 짧은 찰나였어요. 요 상황이거든요. 1분봉입니다. 1분봉으로 해서 반등 좀 나왔다가 한 5분 정도 올랐다가 그때부터 계속 하락 나왔는데 역시나 고점 부분에서 네, 수익 나올 때 빠르게 또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 필요하겠죠. 목표 수익은 3%입니다. 물론 이제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분봉 상황을 보자면요. 바로 이제 조금만 시작하고 나서 1분, 2분 그냥 1, 2, 3 잠겨버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팔 겨를도 없이 상한가 들어갔어요. 상한가에 팔기가 굉장히 편했어. 이런 경우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수익이 나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게 아닌 종목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가볍게 10% 이상 먹고서 나왔는데 그게 아닌 종목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릴게요. 올려드리는 종목들 대응하시는 건 좋은데 기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루 지나면 안 가는 종목이 태반이에요. 그날만 움직이는 종목이 태반이기 때문에 꼭 부탁드립니다. 네. 자신 없으면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다른 중요한 종목들 아니면은 텐백업 메이킹 때 드리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장기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종목 분위기는 괜찮았고 오늘 시장 괜찮을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들 계속 지켜보면서 좀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 본부장님의 종가 베팅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좀 전력기기 쪽을 좀 가지고 왔어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저는 뭐 시기적인 부분들 계속해서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전력기기나 변압기 쪽에 저는 계속 실적은 올라갈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I 시장에 초점을 맞춰놓고 저도 지금 이쪽 섹터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 안에서도 제가 이제 일진전기를 좀 탑픽으로 가지고 왔는데 일단 제가 이제 일진전기를 좀 탑픽으로 가지고 온 이유는 지금 이제 변압기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일진전기가 앞전에 한 680억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신규 공장에 대한 캐파 증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아마 10월 정도에 시험 가동이 들어가고 나서 12월에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가동이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가 지금 매출액의 한 70% 이상이 전력 쪽입니다. 그러면 결국 AI 시장이 계속해서 고도화가 된다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막대한 데이터 센터의 구축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게 정말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전기를 너무나도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전기량을 엄청나게 먹는 그런 센터인데 결국에는 AI가 커지면 커질수록 많은 양의 데이터 센터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변압기 수요도 증가는 해주겠지만 변압기보다도 나중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전력이 조금 더 수혜를 크게 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계속해서 전력 쪽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미를 중심으로도 지금 이제 변압기에 대한 노후와 장비가 계속해서 지금 교체 시기가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지금 이 전력 쪽에 대한 인프라를 현대화를 시키려고 하는 모습들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선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지금의 실적이 끝이 아니라 실적이 계속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중에서도 이제 일진전기 같은 경우가 다른 전력기기 업체들 대비해서 매출액단만 딱 놓고 봤을 때는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는데 최근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규 공장 캐파가 기대감까지 있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저는 일진전기가 추후에는 전력기기 쪽에서도 대장 아니면 좀 2등으로 문제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진전기는 지금 자리도 충분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은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2,000원대를 좀 잡아드렸습니다. 일단 22,000원대가 첫 번째로 좀 매물이 좀 물려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22,000원대를 충분히 돌파해주는 그 시그널을 좀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짧게 본다면 저는 17,000원대를 일단 이탈 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단기 이평이 데드 크로스가 안 나오고 다시금 위로 라운드를 그리면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이 좀 단기적인 반등 시그널 구간인 점은 저도 좀 명백하게 지금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손절가는 17,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우선 오늘 우리 시장에서 철강, 알루미늄 관련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죠. 포스코홀딩스가 나와 있고요. 5월 MSCI 정기 변경에 이제 편입될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는 종목들도 핫스탁5 종목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YIK는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고요. 하나오션이 14%대 오름세를 기록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포스코홀딩스부터 좀 살펴볼 텐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이 관세를 3배 인상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로 인해서 국내 철강주들이 일제히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포스코홀딩스도 모처럼 오늘장에 에서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5% 넘는 상승 마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 중국 견제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선업 그리고 태양광 설비 산업 등 이 신재생 에너지 업계까지도 뻗쳐나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전망들에 또 힘을 받으면서 조선 3사가 다 강한 주가 흐름을 보이기도 했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14% 넘는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차트를 봤었을 때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오늘 이제 철강 업종이 좀 상승이 좀 나왔고요. 뭐 제가 아침에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오늘 철강 업종에 대해서 상승을 좀
예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영상으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왜 갑자기 관세를 매길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니까 뭐 이유는 단순하죠. 올해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국민들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한 뭐 정치적인 퍼포먼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런 관세를 매기는 거는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자주 하는 행동인데 좀 따라한다라고 좀 볼 수도 있고요. 일단은 뭐 조선업종과 지금 뭐 태양광 쪽도 역시나 좀 관세에 대한 부분 좀 무역법에 대한 자꾸 이런 태클을 좀 걸면서 이 무역 분쟁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이런 계속 트러블을 만들고 있는 게 일부러 좀 어그로를 끄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뭐 지금 관세가 한 7.5%였는데 이거를 3배 정도 올리면 한 20% 넘게 올리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중소형주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변동성이 좀 심했고 좀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는데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뭐 물론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로 다들 또 알고 계시지만 원래 하던 본업은 철강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포스코의 이런 철강 쪽의 영향을 좀 받아서 오늘 상승이 좀 나왔고요. 2차 전지 관련주까지 해서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최근에 또 리튬 선물 가격이 저점에서 좀 반등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2차 전지 쪽도 살아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확실한 좀 플랜을 좀 말을 하면서 좀 반등해주는 모습.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또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 아직까지는 가야 할 길이 좀 많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좀 고점에 많이 물려 계실 거예요. 대부분 한 60만 원대 정도 많이 물려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뭐 40만 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지만 여기서 뭐 더 크게 밀릴 거라고 보진 않아요. 물론 이 관세를 뭐 매긴다고 해서 갑자기 뭐 매출이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오늘 중국에 있는 그 철강업종들 같은 경우는 크게 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크게 연연해하지 않는다, 크게 휘둘리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 일단은 뭐 저점에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온 거는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더 들고 가 보셔야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저항대가 될 수 있을 만한 구간은 한 50만 원 정도까지는 긴 흐름으로 보실 수 있고 50만 원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한 향후 올해 이상은 좀 1년 이상은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저점에서 뭐 한 번 정도 비중이 좀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일 것 같은데요. 지금 손실 구간이 너무 크다 하더라도 내려놓기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면서 추가 매수도 좀 고려를 하면서 전략을 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어서는 어떤 종목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뭐 다 비슷한 종목들인데 이제 아래에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도 보도록 할게요. 네. 위에서부터 봤나요?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이제 조선주 어제 제가 강의 내용에서 뭐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일단 환율이 좀 올라가게 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업종과 조선 업종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매출 비중이 이제 해외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환율 수혜도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건데 일단 오늘 좀 바로 지금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아까 이제 철강 업종에 대한 관세 매긴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아침에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좀 말씀드린 업종이 또 조선 업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번 달 초에도 한번 이런 이슈로 조선 업종이 좀 상승이 나왔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를 다시 한번 붙이면서 철강 쪽에만 철강과 알루미늄 이쪽만 관세를 매기는 게 아니고 뭐 태양광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조선 업종에서도 분명히 또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선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계속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좀 급등이 났어요. 이 시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 하나오션을 먼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2,200억, 2,300억 정도의 강한 거래 대금을 좀 동반하면서 직전에 이런 저항대 라인을 뚫어주는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시간외로도 크게 밀리지 않았고요. 이런 추세로 좀 간다면은 일단은 정고점까지도 뭐 긴 흐름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긴 사이클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조선업종이
큰 해양 플랜트를 수주한 게 아니고 대부분 매출 비중이 벌크선이라든지 뭐 LNG선이라든지 아니면은 LPG선이라든지 이렇게 단순한 이제 배로 인해서 매출이 좀 나오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큰 계약권 이제 뭐 우리가 영업이익을 따졌을 때 이제 이런 배가 싼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매출 비중에서 좀 저렴한 쪽에 속하는 배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큰 해양 플랜트 쪽을 따내는 게 훨씬 더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지금 그런 매출은 좀 많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엄청나게 큰 상승을 좀 노리시기보다는 직전 고점 정도까지만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보유하신 분들은 35,000원 정도까지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좀 이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하나오션은 이제 뭐 인수된 지 얼마 안 돼서 말씀드리겠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를 좀 보면서 좀 차트를 좀 길게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월봉을 봤었을 때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조선업이 예전에 2007년, 2008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오랫동안 긴 장기적인 박스권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업종이 다시 한번 살아나려면 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때는 중국이 그렇게 따라오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급등을 했던 시점이 있지만 지금은 중국도 같이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큰 영업이익을 좀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추가적인 상승을 가능하지만 길게 뭐 수익률을 더 크게 가져가시기보다는 짧은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하나오션이면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야 전고점까지 올라갈 여력이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짧은 호흡으로 지켜본다면 35,000원 내에서는 수익 실현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전일 백악관이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7.5%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조선업종의 반사수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사들은 이미 3년 반 이상의 일감을 받아놨을 만큼 여유롭고 수주 잔량마저 증가 중이라 가격 협상에서 조선사가 우위에 있는데요. 조선산업의 호재로 분류되는 고환율 상황에다 배의 가격을 의미하는 신조선가 지수가 역대 최고치에 근접 중이기 때문에 조선업 슈퍼사이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 조선산업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하나오션이고요. 오늘 장에서 14.8%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오늘 장에서 9.78%, 10%에 가까운 탄력을 보여주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장 테마는 조선업 테마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하나오션이고요. 오늘장에서 14.83%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그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전 조선주 슈퍼사이클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이 상승을 한다. 네, 재밌는 현상입니다. 아주. 자, 일단 이 하나오션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원래는 대우조선해양이었죠. 그리고 하나그룹이 이제 인수 합병을 통해 가지고 하나오션으로 새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이슈로는 하나오션이 이제 호주 오스타를 인수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88조 글로벌 한 5년도에서 27년도였나요? 그때가 되면 88조 글로벌 해군 함정 시장을 노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해군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미국 해군도 굉장히 유명하죠. 거기 시장도 굉장히 크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오션이 지금 노리고 있다라는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1분기 K조선 수주액이 136억 달러로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들 키워드만 외워두세요. 세계 1위. 그리고 분기별 실적 기준 3년 만에 세계 1위 복귀를 했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자, 끝내주죠. 재료는 매우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어디까지? 네, 여기 이 노란 선까지. 네, 보시면은 여기 저항 그리고 지지 저항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시각에 불과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에 이어서 사실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해야 또 지수를 견인할 수가 있거든요. 대형주잖아요. 코스피 대형주, 코스피 100 안에 드는 대형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 또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또 조선주들이 여기서 또 받쳐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수를 상당히 좀 좋게 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조선주의 중심에는 윤사무엘이 또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식으로 또 탄력적인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교육방에서 저와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하나오션 매수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해군 함정 시장을 노리는 등 수주 소식이 탄탄하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추가 상승 가능한 자리다. 이 부분 체크까지 해봤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종목들 어떻게 또 챙겨갈 수 있는지 꼭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고요. 바로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삼성중공업이고요. 오늘 장에서 10%에 가까운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도 매수 시그널 들어주실까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표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오,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조선업 전반적으로 다 좋다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일단 두 종목은 강력 매수예요. 오, 강력 그리고 매수. 하나오션과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에 너는 어떤 거에 조금 네. 더 점수를 줄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삼성중공업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매물대가 하나가 있어요. 물론 그걸 뚫어낼 수가 있습니다. 등락률로 봤을 때는 하나오션이 오늘 대장이었어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이제 부대장격이었고요. 뭐 중간에 또 다른 종목 STX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삼성중공업을 좀 더 높이 쳐주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조선가 지수가 2007년 호황기 수준 근접을 했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나 작년에 2차 전지처럼 그때 당시에는 조선주들이 메인 주도 섹터였습니다. 주도주들이었고요. 자, 23년 1분기 한국 선박 수주액이 약 18조 3천억 원이고 22년 연간 수주액의 절반을 단 3달 만에 달성했대요. 예, 와, 잘 나가죠. 예, 우리나라 조선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 부스터가 된 게 뭐였냐면은 지난 3월 미국 내 노조들이 중국의 불합리한 관행을 조사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미국에서 또 중국을 때리고 있어요. 중국 조선업 제재 반사의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항상 1, 2등을 다퉜었는데 지금 미국이 중국을 또 때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는 추가 부스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현재 시장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삼성중공업의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중공업은 S급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렇게 고민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오늘 종가 베팅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은. 예. 웬만해서는 여러분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종목은. 자, 보시면은 자, 여기 정고점 부근을 자, 여기 그리고 최근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항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좀 접었다가 다시 한 번 더 재돌파가 되고 있는 시점이죠. 좋잖아요, 여러분들. 뭐 흔히들 말하는 뭐 컵핸들, 뭐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면 뭐 밥그릇 막 이런 패턴 나오는데 다 뭐가 되었든 좋습니다, 그냥.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6년 만에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보시면은 물론 여기가 매물대가 하나 있어요. 뭐 올라가면 저항이야 받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구간들이 예전에는 저항이었는데 지금 뚫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역사적인 거죠.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마 올해 2분기 그리고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주도 섹터가 될 후보군에 굉장히 유력한 종목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선주의 슈퍼사이클 이런 초입에서 초입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내기가 가장 좋은 것이 초입이에요. 만약에 이 종목이 이런 식으로 간다, 여기서부터는 좀 어려워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수익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교육방에서 이 천상계인 윤사무엘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었던 바가 있는데 그때만 해도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시 또 공격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영향이 또 발생할까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왜냐면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 물론 이게 정확하게 폭발음인지 아니면 진짜 포격을 한 건지 그게 지금 뉴스마다 조금 내용이 달라서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결과치를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런 이슈가 터지니까 시장에서는 패닉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전쟁에서 100%라는 게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지표들은 좀 뭔가 확전의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으로 가기는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유가도 조금 뭐 지지부진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CDS 프리미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변화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크게 뭐 없을까 보다 했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폭발음 이슈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국제 유가가 들썩들썩 거리고 증시 자체가 폭발적으로 영향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감히 예단하기가 어려운 이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이슈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중동발 이슈가 물론 이제 확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좀 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물동량이 흘러가는 원자재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물가부터 터치를 하면서 굉장히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할 거고, 그럼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뒤로 미쳐질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파생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더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이런 물동량이라든지 해당 부분에서 이슈가 있어서 뭐 곡물 관련된 부분에서의 뭐 정말 선물 가격도 엄청 급등을 했었고요. 그다음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뭐 유가의 뭐 거의 5배 이상 올라갈 정도로 정말 선물 가격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가 러시아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네. 비슷한 흐름이 지금 똑같이 중동발 이슈로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게다가 유가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또 이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확대를 해보면 에너지 가격이 높아진다. 그럼 CPI랑 뭐 PC 당연히 높아지겠죠. 네. 그리고 그게 당장 반영이 안 되더라도 다음번에 분명 높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안 느려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당연히 투심 악화와 뭐 금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오늘의 증시에 또 영향을 줬었던 금리 인하와 직결이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벤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둘이 휴전하고 이제 안 한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일단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장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장 좀 열어두고 보시는데, 일단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게 되면 가장 먼저 자극을 받는 부분이 또 국제 유가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또? 일단 국제 유가가 좀 소강 상태를 보이는가 했었습니다. 뭐 한 26달러 정도 갔다가 조정을 조금 받고 있었고, 딱히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바이든이 중간에 좀 중재에 나서면서 네. 이스라엘에서 반격을 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작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먼저 공격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불거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좀 가볍게 끝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란에서 발표도 공격은 받았지만 99%를 이제 뭐 아이언돔이 방어를 해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었다면 그냥 가볍게 넘어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지금 긴장이 있는 상황에서 약간 폭발음이나 이런 부분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유가 일단 뭐 이야기는 많습니다. 뭐 130달러 간다, 150달러 간다, 뭐 100달러 넘어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가격을 인위적으로 이제 생산을 줄이면서 올리는 그 예전 오펙의 그런 행태는 저는 오래 가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지금 글로벌 최대 산유국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이 에너지 최대한 뽑아낸다라고 했을 때 네. 지금 중동에서 나오는 물량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남미 쪽에서 새롭게 발견되고 있는 유전의 규모가 네. 거의 지금 글로벌 산유국들 3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양들이, 매장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매장량이 줄어간다, 이거는 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묻혀 있는 유전들 개발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의 이제 상승이 나온다라면 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물가를 잡아야 뭔가 다시 재선할 가능성이 바이든은 네.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액션을 좀 취하지 않겠나, 또 비축해놓은 그런 원유를 갖다가 푼다든지 뭐 그런 부분을 하면서 만들어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이제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문제가 어느 정도로까지 치닫느냐, 요거가 좀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확전으로 가면서 미국이 이란 편으로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네.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란을 타격하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뭐 전함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전 세계 원유 이 유동량이 전체 유동되고 있는 이 원유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막히지만 않는다라면 다행인 거고 지금은 어떤 그 불안감 때문에 치솟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미국은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에 의해서 자기네들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약속을 지키는지 그 부분도 이제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국제유가가 자극을 받은 만큼 우리 관련주들도 그런 쪽에서 상승세가 오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이런 종목들은 바라봐야 할까요?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뭐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거기에서 영향을 받는 산업군들부터 먼저 움직였습니다. 물론 이제 움직이는 종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 정제 마진에 영향이 있기보다는 좀 이런 이전부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었던 이제 유통주 중심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거래량도 굉장히 좀 크게 터져 나온 상황이고 오늘의 이전 직전 고점까지 올라갔다 좀 눌리고 있어요. 그래서 선물 가격 변동성에 따라서 지금 움직임이 조금 둔화가 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이제 프로그램 매수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음 거래일까지도 일단은 한번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 프로그램 매도만 좀 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수급발 부분으로 좀 받아줄 것 같고 이게 지금 이런 속보에서 로이터 통신에서의 의견과 지금 기타 다른 쪽에서의 내용들이 조금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나오는 물량들을 그냥 계속 거래대금 늘려가면서 지금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또 선물이 아까까지만 해도 이제 실시간 선물 5월물 같은 경우가 한 1.6% 5%에서 움직이던 게 지금 2.2%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에 따라서 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유가와 천연가스 종목군들이 일단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이 들썩들썩 거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이제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을 했다라고 또 인지를 하다 보면은 뭐 사료라든지 해운이라든지 네. 이런 또 연관되어 있는 산업군들이 강하게 움직일 거고요. 또 이제 뭐 중국에서 유럽 쪽으로 넘어가는 그 운임 지수에 대한 흐름들도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해운 쪽 같은 경우는 운임 지수 자체가 좀 반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기타 뭐 다른 쪽 뭐 빅텍이라든지 스페코 네. 같은 방산 쪽에서 수주 데이터로 가는 쪽이 아니라 이쪽도 뭔가 지정적 리스크로 움직이는 쪽도 굉장히 좀 격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도 뭐 20% 정도 급등이 나왔다가 좀 눌리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러한 관련된 종목군들은 해당 이슈가 강해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쪽으로 시장에 있는 모든 수급이 쏠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가벼운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좀 급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해당 종목군들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속보나 이슈들이 좀 헷갈리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물에 대한 기조를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그나마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장 초반 9시 한 50분 때부터 이제 국제유가의 이런 선물 가격이 높아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유가 종목군들 급등 나오고 나머지 종목군들 따라서 다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꺾이는 그 시점도 WTI 선물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나머지 종목군들에서 차익이 좀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뉴스나 속보로 보시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원자재 가격이 움직이는 거니까 원자재 가격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판단을 네.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면이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뭐 국제 유가도 오르고 이런 상황인데 또 문제가 있는 게 바로 또 환율입니다. 환율 네. 당국에서 연이때 개입하면서 안정세를 찾나 싶더니 다시 또 오늘 자극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7원 70전 정도까지 오르고 있네요. 네. 오늘 환율 상황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 이야기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강세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었죠. 106
달러 인덱스가 106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 오늘 보시면 이제 달러 차트가 시가부터 이제 상승을 했어요. 거기다가 유가가 이제 급등을 하고 이제 전쟁 리스크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뭐 선호 심리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달러가 이제 순간적으로 강세가면서 국내 원달러 환율도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시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미 국채 금리 10년 물짜리를 보시면 급락이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호재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달러 강세인 부분들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있다라면 채권도 역시 하나의 그 안전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채권이 순간적으로 이제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 한마디로 오늘 그 이 미사일 소동과 함께 전쟁 이슈와 함께 환율, 유가 채권 금리가 이제 주식장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이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준 그런 하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해운주라든지 이 전쟁이 확전이 되거나 아니면 지속될 경우에 계속해서 부각이 될 만한 그런 쪽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좀 지켜볼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하루 만에 이제 어떤 식으로 확 바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침공해 들어가면서 이제 전면전으로 들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최소 한 달은 가겠다. 아니면 뭐 석 달은 가겠다. 이런 관점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물론 지금 그 관점 다 깨고 굉장히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서로 그냥 뭐 대공적으로 이제 미사일이나 포를 가지고 주고받는 드론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서로 하는 상황이지 실질적으로 전면전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장기적으로 갈 건지 아니면 내일 다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에서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해지 종목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권에 두시고 장중에 이제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보는 것은 괜찮겠지만 여기에 뭔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투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오늘처럼 이제 시장이 급락 나올 때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핫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4월 실적 시즌이고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고 이제 확실하게 좀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때는 분명히 기회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뭐 말씀드리지만 하락은 기회다. 하락은 기회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뭐 물론 하락이 조금 나왔는데 그때부터 뭐 사들어간다라면 타이밍적으로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부터는 굉장히 유심히 시장 상황을 잘 지켜보시고 여기에서 어떤 추세적인 상승으로 만들어질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뭐 반도체주 오늘 많이 빠졌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결국 다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사실 반도체 파는 데 있어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 아무런 뭐 상관이 없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됐을 때 뭐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으로 엮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다면 삼성전자 저가 매수 기회로 우리가 또 이번 하락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밸류적으로 큰 부담이 없는 종목들이 실적은 좋은데 시장 때문에 오늘과 같이 이렇게 빠진다라면 매수의 기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접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